황민호의 진짜 뉴스.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7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어떤 주제로 또 저희들이 대화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북한이 방중을 했죠. 네. 그 소식하고요.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요즘 뭐 대한민국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네. 뭐 대한민국을 그 사건 때문에 아주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죠. 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과 부인 텅리 위안 여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났습니다. 네. 네. 터지는 사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소식을 제가 이렇게 보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네. 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요. 25일에서 28일 중국을 전격 방문하고 네. 26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져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네. 이것은 이렇게 방중을 한 거는요. 2012년 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첫 정상회담입니다. 그렇죠. 네. 아마 공식적으로 어디 외국에 나간 것도 처음일걸요? 그렇죠. 대표님, 김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뭐, 전 못 들어봤었죠. 뭐, 뉴스로 육성이- 통해서, 예. 네. 조선, 북한에서 이렇게, 공개한 목소리를 전 한번 들어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앞선 25일에 특별 열차가 단둥을 통과하고요. 26일에 베이징에서 경호가 이제 대폭 강화되면서 김 위원장이 이제 비밀리에 방문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쏟아졌는데요. 또 네. 한때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방중설도 제기가 됐지만 중국 정부는 김 위원장 일행이 베이징을 출발한 다음 날인 28일 신화통신을 통해서 그의 방문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중국에 머문 기간은 실질적으로 이틀에 불과하긴 한데요. 네. 지난해 11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런 방문 당시와 맞먹는 수준의 특별 예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신화통신에 따르면 방문 기간 동안에 시진핑 주석과 김 위원장과 이제 회담을 가졌고요. 또 만찬과 오찬을 나누는 등 그간 또 멀어졌던 북중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예. 또 김 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는 앞선 26일 오후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 연락부장 네. 순포우가 단둥에서부터 특별 열차를 맞이했습니다. 네. 또 이제 신화통신은 베이징 도착 후에 김 위원장은 인민대회당에 마련된 환영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했고요. 네. 또 이곳에서 시 주석과 여러 시간 동안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선대의 유훈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우리의 노력에 대응하며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해서 네. 또 이제 여러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초에는 뭐, 남북 정상회담, 뭐, 이제 그것도 네. 있고, 네, 북한에서 이제 또, 이렇게, 뭐, 특사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미국에 대한 그런 것도 성사가 됐잖아요. 미국 트럼프하고의 그런 것도 성사가 됐는데, 네네. 본격적으로 중국을 그 전에 방문할 것이라는 거는 거의 예측이 나오질 못했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랬다 갑자기 뭐, 북한에서 예, 뭐, 이렇게 열차가 중국으로 간다 그래갖고, 이게, 동생 아니냐, 여동생 아니냐. 아, 네네네. 예, 한국이나 미국을 만나기 전에 중국을 만나는 건 네. 좀 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우려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김정은이 직접 간 거였어요. 그래갖고, 네. 주변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엇갈린 전망이 나오면서, 예, 뭐, 이렇게, 앞으로 향후 이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잘 될까, 우려를 하는 목소리 좀 나오고, 아니면 뭐 잘 될 것이다. 이게 좀 엇갈렸죠. 그래서
이건 뭐 예측하거나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관계가 호전된 거는 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파견이 되면서 좀 분위기가 좀 호전되지 않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뭐 언론에서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예. 다수의 뭐 이제 평론가들이나 네.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 이제 미국하고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압박해서 예. 이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평창 올림픽에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해서 뭐 이렇게 뭐 그거에 대한 게 성공을 네. 했고 네네. 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중국하고의 교역에서 북한은 의지하는 게 많으니까 많죠. 비하면, 예. 예, 중국이 이제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사실은 결과적으로 네. 머릿속에 다 넣고 중국 방문을 위해서 네. 한국과 미국에 예, 유화 제스처를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중국식 지배 체제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이제 1인 독재 지배 체제에서 중국은 이제 당이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시진핑이 이제 자기가 개인이 지배하는 걸 이제 바꿨지만 최근에 네. 그전에 이제 당 지도부에서 뭐 권력을 좀 분산시켜서 여러 명이 이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이제 지배하는 그런 거를 모델로 삼아서 이제 체제를 좀 변화하려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벤치마킹한 거. 국제사회에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네. 내가 보기에는 우리들 생각이고 예. 이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북한에 그렇죠. 대한 변수 많죠. 그거 너무 장밋빛으로 봐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거 너무 또 부정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항상 뭐 항상 북한 문제는 변칙적이기 때문에 변칙적인 거를 상대하려면 우리도 변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틀에 박힌 거에서 전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장밋빛으로 될 것이다. 아니면 뭐 안 될 것이다. 해서 딱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중간에 빠그러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혼란이 오거나 아니면 또 다시 남북관계 냉각이 되거나 그렇게 다 이제 국제관계는 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경제적으로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비중이 차지하는 것처럼 북한도 중국이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뭐 멕시코나 주변 나라 멕시코라든지 아니면은 뭐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태세를 취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김 위원장이 좀 반응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뭐 아무리 사이가 뭐 미국하고 우리 관계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더라도 뗄 수가 없는 서로가 그렇죠. 그건 안 될 존재거든요. 사실은. 미국도 그럴까요? 미국도 대한민국이 필요한 나라가 맞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군도 이제 대한민국에 주둔시킬 수 있고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는 동북아의 나라가 몇 군데 되겠습니까? 중국에 주둔. 일본에도 있잖아요. 일본에도 유엔군이 있고. 근데 일본에 주둔시키는 거하고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도 압박감이 틀리죠. 이 동북아 전략에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위치나 포지션이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중국하고 북한은 또 그런 관계거든요. 우리하고 미국의 관계거든요. 그렇죠. 서로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서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과거에 역사적으로 미국하고 우리는 피를 나눴고 중국도 한국 전쟁 때 피를 나눈 그런 게 이제 관계가 역사적 배경도 있는 거고 또 국경도 접해 있고. 그 중국하고 북한이 아주 돈독한 사이였었는데 왜 소원해졌을까요? 냉전 시기가 끝나고 나서 소원해진 건가요? 소원해졌다고 우리들이 보는 거지 사실 소원해졌는지 안 소원해졌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외부적으로 봤을 때 뭐 많이 교류가 없으니까 소원해진 거 아니야 하지만 서로 아까도 말했지만 필요해서 국제관계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가 있으면 뭐 언제든지 친해지는 거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서로 버려지는 거거든요. 대만 사례를 보세요. 대만. 우리도 그렇죠. 대만 바로 한국에 뭐 있었지만은 중국하고 수교를 중국이 교육 엄청 커지고 그게 세지니까 바로 대만 버려버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제관계는 냉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실익이 우선시되는 거지. 뭔가 뭐 평화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우선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평화는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게 트럼프는 그러니까 집권 당시 초기부터 북한에 대해서 아주
지난번 부시보다, 그러니까 지난번이 아니라 이제 앞선 대통령의 부시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강한 태도를 취했잖아요. 네. 그런데, 핵정전까지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국제무대에 좀, 나선다는 거는 좀 개방적으로 대화를 취한다는 자세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런 트럼프가 이걸 예측했을까요? 현 상황에서 예.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국제관계도 이제 뭐 복싱 경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1라운드는 뭐 전형적으로 탐색을 했어요. 2라운드에 본격적으로 한번 붙어봤어요. 3라운드에 뭐 그렇다고 똑같이 하면은 내가 질 것 같아요. 그러면 변칙으로 또 빠져야 되잖아요. 얘네들 스타일도 이제 알았고. 예.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가는 거지, 나를 뭐 깔아주거나 내가 뭐 희생하기 위해서 관계를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건 일종의, 예. 승부를 내는 뭐는 경기는 아니지만, 네. 예, 한 번 두는 게 자기들의 실리를 위해서 한 번 두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 실리가 있다, 득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겠죠. 그래서 뭐 민족의 통일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아직 통일은 요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다고 저는 선의를 갖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되게 무책임한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언급하신 것처럼 너무 부정적으로나 너무 장밋빛으로만 바라보는 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이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지금 저희한테는 또 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익에 우선되게끔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국익이 뭐 평화체제가 뭐 와야지 국익이 도움이 된다. 이쪽에서 보는 거고, 아니면 이제 핵이 없어야 된다. 핵이 우선 없어야 된다. 국익이 그게 도움이 된다. 보는 거고, 그런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으면 그거를 잘 절충해서 현 상황에 우리만 또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초강대국이 아니니까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북한 문제는 미국에 따라서 결정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렇죠. 미국하고 중간에 북한하고의 연결고리 역할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핵을 포기할지 안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미지수예요. 그러면 설령 핵을 포기한다 쳐요. 네. 근데 북한은 중국만큼 또 국력이 또 그만한 경제력이 없잖아요. 없죠. 어딘가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력도 안 되고, 네. 그렇게 되다면 그럼 인권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미국이 만약에 인권을 개선해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죠? 그럼 수교할 조건으로 얘네들 체제를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보장해 줄 테니까 그럼 핵 포기해. 그리고 인권 개선해. 인권을 개선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 거죠? 인권을 지금 뭐 보면은 되게 북한의 인권이 뭐 엄청 최악의 국가로 미국에서 낙인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얼마 전에 미국 국회인가 어디 뭐 의회에서 트럼프 연설을 하는데 북한 귀순하다가 이제 뭐 다리 이렇게 절단되고 와서 막 넘어지고 막 그런 미국은 첫째가 인권에 대한 거를 굉장히 또 사회에서 군사적으로 이제 핵이지만 사실 이제 그 사회 저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할 때는 인권을 갖다가 이제 우선시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인권을 개선시켜 줄 수가 있느냐, 북한이 과연 인권을 개선하는 순간 민주화가 되는 건데 결론은 아니면 중국 정도의 인권 개선을 하더라도 이 체제를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중국은 이제 나라가 크고 국력이 있으니까 그게 다 컴프로치가 되지만 이건 북한은 그게 되겠냐고요.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 게 최일의 목표일 텐데 김정은이 자기가 물러나면서까지 조국의 통일과 무슨 뭐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는 어렵겠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인권을 다 포기해 준다고 하면 인권을 다 개선하고 뭐 중국 정도까지 인권을 유지해 주겠다. 그렇게만 돼도 사실은 개방하는 건데. 그렇죠. 개방하는 경제적인 거죠. 개방뿐만 아니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경제적인 개방이 아니에요.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체제가 무너지고 인권이 개선되면서 그거에 뭐 자기들한테 들어올 공격이나 책임 그거에 대한 게 이제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인권이 회복된다라는 거는 북한 내에서는 기득권층의 붕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붕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체제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인권 개선을 하고 체제의 안전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체제 안전을 위해서 그 인권을 탄압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런데 그 북한 내에서도 그 김정은이나 이런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대요. 또 반대 세력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너무 요원할까요? 조선시대, 예. 우리 조선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왕조 국가, 뭐 이건 이제 보수적인 네네. 시각이라고 하는데, 왕조 국가를 거쳐왔기 때문에, 조선에서 크고 작은 밀란이 일어나고 이랬지만, 왕이 바뀐 적은 없잖아. 심지어 임진왜란 아니고 병조란에서 왕은 안 바뀌었잖아요. 지배층은 그대로 갔잖아요. 양반 지배층은.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외세가 들어와서 예. 뭐라 엎은 거 아니에요? 일본 일제가 들어와서.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북한에도 그런 상황이 된 거다 이거죠, 지금. 자체적으로는 뭔가 혁명을 해서 뒤집기는 쉽지 않다. 아유, 그건 힘들죠. 예.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을 했고 남북 정상회담도 개최하기로 했죠. 그러면은 지금 다음 달 27일이니까 이제 오늘 12시가 넘어가면은 이제 27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3주 정도 남은 거죠. 공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뭔가 이런 거 보면서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한쪽은 기쁘면서 한쪽은 또 불안해요. 불안하시다고요? 예, 언제 또 이게 냉각이 되고 또 언제 또 이게 자꾸 나쁘다가 나쁜 거는 나쁘니까 상관없는데 원래가 나빴다 이러지만 좋다가 나쁘면 그게 상실감하고 그 괴리감하고 상처가 더 큰 거거든요. 그렇죠. 예, 니네 나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저랬어. 그 다음부터 이게 냉각되는 거는 다시 돌이키기가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개성공단이 폐쇄가 된 상태죠? 폐쇄됐죠. 재개할 수 있을까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분위기면 재개 가능하다 봅니다. 그거에 뭐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 시대 우리가 자진 철수한 거지 사실 북한에 나가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북한은 재개하기를 바라겠죠? 아, 당연하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쪽에 많이 진출했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긴 하죠. 그리고 거기 개성공단 투자한 기업들 아직 그 재산은 북한에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 땅에. 그렇죠, 있죠. 거기에 대한 거는 시설은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이제 생산해야죠. 27일에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되고 18일에 또 고위급 회담이 개최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서서 또 4월 4일에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또 그 정상회담을 위한 뭐 의전이나 경호나 보도 관련해서 이렇게 실무회담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제 아주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그렇죠. 금강산 관광. 이제 풀리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예, 그거는 뭐 군사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마 하등에 관계가 없으니까요. 또 하나 궁금증이 드는 게요, 대표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저희 남북 문제가 남한과 북한의 문제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제 옛 소련이었죠. 구소련이었고 미국이나 이런 주변 강대국들이 결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북한의 의도나 북한의 계획에 의해서 많이 그 주변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리나 이렇게 일본이나 미국이 이제 이렇게 딸려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제 궁금증은 뭐냐면요. 제가 느낀 거는 김정은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피상적으로 우리는 이제 매스컴에서 김정을 모르니까 보면은 이게 뭐 무식하고 막 미쳤고 뭐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뭐 핵무기 갖고 장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사실 요거 근래 벌어지는 걸 보면서 김정은이 이렇게 멍청하고 바보고 생각이 없고 전략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나이는 어리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래도 그 나라를 이끄는 수장인데 뭔가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지능적이다. 혈족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3대째잖아요. 셋은. 우리가 생각했던 시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뭐 좀 보증매체 이런 데 보면은 뭐 어린 경험도 없는 사람이 단출 갖고 뭐 장난치고 말이야 전쟁에 도가니로 몰아놓고 있다 이렇게 아주 광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되게 무식하고 되게 편협하게 그리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정보인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걸 보니까. 그렇죠? 북한이 중국을 정격 방문했다는 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다 손해나는 게 없잖아요. 현 상황에서. 중국으로 가서 관계도 개선했지. 그러면 유엔 결의한 걸 지금 돌아다니면서 몇 번 휘저어갖고 다 깬 거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평가할 수 있겠죠? 미국을 상대하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북한은. 또 미국이랑 또
북한한테는 미국이 주적이니까. 근데 미국을 어떻게 달아야 되고 트럼프를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를 너무도 네. 잘하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세요? 네, 중국은 또 네. 이렇게 달아야 된다. 엄청난 모르겠어요. 미국의 김정은 생각인지 예. 미국의 엘리트 지도층의 그런 전략을 짜는 사람들의 생각인지 몰라도 참 영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 위원장이요. 대단하다. 일본도 갈까요? 일본은 안 가겠지. 일본은 왜 가겠어요? 김정은이랑. 아니, 나선 김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좀 회담도 하고, 그렇진 않아요. 입장도 좀 정리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입장에 보면 일본은 네. 같이 상대해줄 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레벨이 아니다. 나 이 일본 없어도 되는데 일본 의존한 것도 없고. 예. 일본 너희도 그리고 우리 침입했던 그런 애들이고 난 상대 안 하고 싶어. 그냥 끝나는 거지. 일본이 아쉬운 거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정세는 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이용주 기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통일될까요? 통일은 이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통일은 좀 유연합니다. 통일은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현재 기득권층이나 너무나 많이 맞물려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가닥가닥 풀려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일단 경제적으로 일단 북한의 기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좀 서서히이긴 하겠지만 인권 문제도 조금씩 해결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되다 보면 저희의 그런 세 세대 후에는 통일이라기보다는 어떤 연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수준의 그런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주 많이 노력한다면은요. 한 60년 내에 두 세대면 60년인데 30년 한 세대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지금도 어려울 것 60년이면 같습니다. 네. 40살을 먹어도 100살 되는데 우리가 생전에는 통일 보기 어렵겠네요. 글쎄요. 대표님께서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또 하나 이산가족들도 지금 너무나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산가족 교류도 조금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산가족들 이제 생존하신 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얼마나 한임해 주시겠어요. 분들만이라도 북한에 이렇게 고향이라도 좀 갔다 오시고 북한에 자유롭게는 좀 힘들겠지만 그렇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동독과 서독은 이산가족들은 왕래를 할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신청 있으면. 그러면서 통일이 된 거죠? 우리는 너무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 참 교류하기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젊은 층이나 이제 저희 세대보다 더 밑에 세대 있지 않습니까? 20, 30대나 10대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봤을 때는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희가 더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무관심한 것도 맞고요. 무관심한 것도 무관심한 건데 경제적으로 저희가 더 나눠줘야 되고 일자리라든지 체제 그런 걸 떠나서 경제적으로 저희가 많이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다수였어요. 그런 사람들 있고 다수가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질 않고 고민 없고 그렇죠. 통일 되면 좋고 안 돼서 그렇지 이런 게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자랄 때하고 요즘 20대, 30대들이 자랄 때하고 이게 어렸을 때 받는 교육이 틀린가 봐요.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아무래도 군사 독재 시절이고 군사 정권 시절 때 초중고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에 대한 걸 굉장히 주입식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그러셨을 겁니다. 통일에 대해서 글짓기도 하고, 웅변도 하고, 보고도 하고, 방공에도 공토도 하고, 지금은 교련이 없어졌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항상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나라가 움직여야 된다. 통일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국가 제1의 목적은 민족의 통일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그거를 각인하듯이 이제 배웠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런 게 이제 아마 교육의 문제도 있는 거고 또 세상 살기가 각박해지고 힘드니까. 맞아요. 통일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통일이 되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언제쯤 통일이 되면
네. 더 우리 이렇게 한국이라고 대한민국이라나 대한민국에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더 경제적으로나 더 증식하고 더 나라 지금 한 세계 10위에서 11위 사이 되는데 네. 세계 한 3, 4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와, 멋진 전망이십니다. 예. 약간 아니, 경제적으로 봐서 이제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으로 봐서. 경제력으로 봐서요. 예. 북한은 그렇죠. 다 북한 땅이 다 블루오션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북한 땅은 다 국유잖아요.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통일을 한다고 하면. 대표님 너무 파악이 빠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런 흡수통일, 우리가 흡수하는 통일이 아니라 네네. 아까 말한 연방제 예, 통일, 그다음에 그런 예. 통일, 뭐 그런 거 하면은 예. 사실 그런 것만 해도 교류가 있으면서 거기에 싼 노동력과 그렇죠. 자원을 이용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지금 한번 영토와. 지금 20, 30대한테 새로운 기회가 또 열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초창기 중국 경제 보냈을 때 중국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듯이 네네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걸 꼭 현재로서 내가 뭔가 나간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발전적이지 않게 생각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살고 있으니까 그런 인식이 없는데 외국에서 볼 때는 저희지는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 분단국가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갔는데 내가 체류 중에 뭐 핵이 터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고 네. 두 번째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러시아 이제 여러 이제 연해주라고 해야잖아요. 예, 이제 북한 위쪽인데 거기 북한하고 이제 가끔 교류가 있고 그렇죠. 북한 노동자들 왔다 갔다 한대요.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크 이런데 극동 지역이죠. 러시아로 보면. 네. 거기 이제 러시아로 치면 이제 굉장히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라남도 어디 무슨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지고 좀 약간 좀 개발이 안 된 데인데 러시아 모스크바 중심으로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좀 모르겠는데 러시아랑 대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만한 우리가 통일되든 말든 그만한 가치나 이익이 없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어쩌고 시끄러워 그냥 군사적으로만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뭐 하잖아. 일본도 이제 저희 정치적 이용의 목적으로 이제 보수 정권 유지하려고 그런 거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그걸 끌어내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려면 그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 가지고 있는 국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선의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정책을 막연하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통일이 자기들의 이익에 엄청난 플러스가 된다. 국익이 도움이 된다. 이런 가치를 이끌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지만 통일이 앞당길 수 있다고 보여요. 막연하게 군사적 배치나 뭐 쟤네들 말살해서 죽여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남북이 통일이 되면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다 이익이 될 것 같아 우리한테. 이런 날, 이 의사가 합치되는 날,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의사가 합치되는 날. 그때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오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또 재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러시아와 북한을 가로질러서 가스관을 우리나라에 설치한다든가. 그러면 그 가스관이 끊기면 러시아는 돈을 못 버니까. 끊어지지 않길 원할 거 아니에요. 북한을 난리치는 거 싫어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죠. 중국도 한국을 통해서 뭔가 이익이 있는데 한국에 그런 게 불안해지면 뭐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익에 자기 뭐 이렇게 마이너스 그런 거죠. 국제관계는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더 잘 살고 더 똘똘 뭉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의사에 대한 게 분열이나 합치 없이 똘똘 뭉치고 두 번째 경제적인 거에 또 이렇게 성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금방 통일이 되실 것 같은데 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60년 뭐 이렇게 2세대를 이렇게 전망하시는데 저는 글쎄요 제가 뭐 이렇게 섣부른 전망인데 전문가 아니어서 뭐 50년? 아니요 한 20, 30년이요? 1세대 정도? 30년 정도? 왜냐면 30년 정도면 김정은이가 60이 되거든요? 60에서 65세인가? 70이 되거든요? 생존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생존에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생존에 있더라도,
네. 그 다음 후계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 후계. 예. 1인 독재 체제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뭐, 북한을 아는 사람들은 싸움이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데, 하겠네요. 네. 북한을 뭐 잘하는 사람은 집단 지도 체제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김정은 1인 체제잖아요. 그렇죠. 일가 체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뒤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뒤. 김정은이 현재 공식적으로 부인이 한 명인가요? 리설주 한 그런 걸 명인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좀 다툼이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에 임진각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외국인들이 동양인들, 대만인이나 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관광버스로 해가지고, 네. 이제 목에다가 이제 그 망원경을 착용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분단된 현실을 보러 이렇게 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대표님? 모르겠는데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네.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 부끄러웠는지, 왜 이런 감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부끄러움이 자연스럽게. 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희 나라가 이제 아주 유일하게 그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렇게 관광 상품화처럼 해서 외국인들이 보러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북한 얘기하지만, 분단에 대한 현실을. 네. 그냥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모르고 그렇죠. 지나가는 거예요. 자유로를 한번 달려보세요. 그렇죠. 예, 거기 가면 좀 자유로를 따라서 쭉 파주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좌측에 다 북한 땅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 자유로를 타고 쭉 가서 헤이리 마을을 지나서 프로방스인가 그쪽 근처에 조금 들어가면 무슨 이렇게 조립식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로 카페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 몇 번 가봤는데, 거기 밤 8시 되면, 대남방송이 들려요, 대남방송. 그렇죠. 예. 민간인적인데, 민통선지역도 아닌데, 거기는. 그렇게 우리가 가깝게 있는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때 그걸 보고, 이게 가까이 있구나. 가까이 있죠.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대표님, 우리는 막연하게 멀리 있다. 북한이면 저 멀리 있는 거. 북한 문제는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미국의 무슨 외국 문제를 뉴스로 보는 것처럼 북한 문제도 딴 나라 보는 것처럼 뉴스로 보고서 무관계치는데 사실은 우리의 문제인 거다, 저게. 관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 대다수가 이제 무감각하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막 너무 또 개노지 쓰는 걸 별로 듣게 달궈하지를 않으니까. 안타깝죠. 대표님, 의정부에 계시지 않습니까? 경기 북부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있으시잖아요.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남북 정상회담 열린다고 하니까. 분위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쪽을 전라도나 경상도 사는 사람들은 연천에 총알 떨어지고 그랬다 그러면 굉장히 어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쪽 분 사는 사람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분위기도 없고. 그렇구나.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물론 이제 북한도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남한도 남한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은 말이 통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 똑같이 생겼죠. 형제 한민족이죠. 그렇잖아요. 민족이라는 의미가 요즘은 여러 가지 가치가 들어와서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민족이라는 거 너무 강조하면 안 돼. 이런 은연중에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이나 교육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민족이라는 거, 민족성이라는 거, 그리고 또 같은 민족이었다는 거, 같은 조상이라는 거, 같은 또 그런 거를 버린다고 하면 통일의 그런 가치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통일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통일이 되면 저희가 반도국가지 않습니까? 반도국가지만 통일이 돼서 지금 끊어진 경의선이 연결되고 그러면 여기 부산에서부터 프랑스까지 한 큐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유라시아 철도를 이제 타봤는데 제가 그때 러시아 비로비전이라는 시를 이제 가봐왔는데
하바롭스크에서 이제 2시간을 비포장길에서 쭉 들어간 시골이에요. 완전 시골인데. 러시아요? 거기에 이제 러시아 대륙횡단 철도가 지나가요. 아, 네네네네. 그러면, 와, 진짜 광활한 대지 초원의 지평선을 저는 거기서 처음 봤는데, 예. 거기에 기차가 엄청나게 길어요. 엄청나게. 우리나라 그 지하철에 한 20배, 30배 길이 정도? 20배요? 예, 엄청난 기차가 그 지평선을 달리는데, 예. 야, 이래서 러시아가 엄청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야, 여기에는 이런 기술력과 자본력과 사람이 없는데, 통일이 돼서, 네. 여기는 차로 가면 2시간, 3시간 넘으면 갈 수 있거든요? 갈 수 있죠. 쉽게 갈 수 있는데, 야, 이런 거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됐으면, 이런 땅에 우리가 개발하고 자본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쪽을 개발시키고, 우리가 그렇죠. 좀 부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예. 러시아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서, 그렇잖아요. 중국도 바로 강 건너면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거 만약에 통일이 돼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면, 아마 이쪽은 굉장히 발전할 겁니다. 아마 모든 분의 중심은 아마 이쪽으로 모일 수도 있어요. 중앙아시아도 그렇고요. 예, 그렇죠. 네. 중앙아시아도 이쪽 갈 수가 있잖아요, 또. 네. 농담이었고요. 그게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죠. 그냥 농담이니까 하는 말이죠. 그렇죠. 예. 하여튼 북한 문제는 우리들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너무 장밋빛으로 봐서도 안 되고, 그렇죠. 너무 비관 쪽으로 봐서도 안 되고, 항상 우리의 실익이 무엇이 우선하는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핵무기와 인권의 문제, 이거는 또 결코 우리들이 좌시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린다면 조금 더 민족과 그다음에 그 김일성 전 주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상은 이게 제가 올바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과서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도 친일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 민족을 위한 항일 운동이죠. 그죠.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북한에서 저기 스파이에서 걸 뻔했네. 네. 그랬던 분이고 그다음에 그 민족을 위해서 많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민족 지도자로 떠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조의 뜻을 받아서 민족을 위해서 과연 그런 현재 위치에서 본인 생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현명하게 그 대중, 대미, 대한 관계를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신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가 맡은 바 역할은 우리가 예정하거나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운명적인 게 있잖아요. 없을 수 없죠. 예, 그건 뭔가 맡은 바 역할에 여기서 충실하라는 거고, 뭔가 큰 역사적인, 그리고 무슨 가치 있는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걸 꼭 자기의 그런 안이나 자기 일족의 안이, 또 아니면 작게 북한에 그런 거를 고집하고 그걸 지키기보다, 이 역할은, 나의 역할은 더 큰 무언가 가치를 추구하는 거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좀 한민족이 잘 이렇게 왕래하고, 나도 북한을 가서, 전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평양까지 무슨 1시간인가 2시간인가 그거 경의선 타고입니다. 경의선 타고 이 노래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달나라도 가고 어디도 가는데 왜 네, 맞아요. 참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택시 타고 10만 원이면 평양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냥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나? 그것도 60년씩 왜 이렇게 못하나? 이렇게 우리 한민족은 왜 이렇게 분열돼 있어야 되나 항상. 그 다음에 그 경기 북부에 마지막으로 그 지뢰도 조금 빨리 제거를 해야지. 지금 지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현재도 지금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쪽 지역에 지뢰 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뢰 발굴 작업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통일되기 전에 일단 통로를 좀 육로를 개설을 하려면은 일단 그 지뢰도 빨리빨리 제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논의를 하시고, 좀 통일에 대한 거는 항상 저는 우리의 성원은 통일, 잊으면 안 된다. 그 헌법에도 꼭 우리의 목적은 통일이다, 평화적 통일이다. 그 가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그런 가치를 좀 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
첫 번째 소원은 먹고 살기 조금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소원은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은 한 발 양보해서 좀 대인배 같은 모습으로 좀 김정은 위원장을 좀 뭐랄까요, 좋은 결론을 좀 이끌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대할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전라남도 한평에서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한평인가요? 네, 여기 지금 한평 천지휴게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쩐지 뭐 목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수원에 가는 것보다 어떻게 깨끗하게 들리네요. 네. 그쪽이 조금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는 한평 소식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여러분. 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